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난무한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발해 멸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발해 멸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총망라하여 이야기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886년 신라 헝강왕 제위 시기 신라 북부 북진에서 보고하기를 적국 사람이 진해에 들어와 나무 조각을 걸어놓고 돌아갔다고 하며 거기에는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들이 신라국과 화친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발해가 10대 선왕대 이후 대동강변까지 영역을 확장했지만 장악력이 약해지자 이 부근의 말갈부락이 발해를 벗어나 신라와 관계를 맺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925년 12월 발해를 정벌하고자 하는 제사의식 등에 대한 기록을 제외한다면 부여부를 공격한 이후 당시 상경성으로 추정되는 발해 호란성을 공격, 발해 15대왕 대인선의 항복을 받는 순간까지는 병인인 호란성 포위, 그 후 4일 뒤인 기사일 대인선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즉 굉장히 속전속결로 발해를 공격, 멸망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대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강성한 나라였던 발해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멸망했을까요? 발해의 멸망설 중 가장 흥미있고 또 2000년대 중반까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바로 백두산 화산폭발설입니다. 이것은 일본 화산학자들에 의해 일본에서 백두산 화산재가 발견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확산된 것인데요. 또 발해 15대왕 대인선이 항복 당시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은 나라의 큰 변고를 이야기하고 그 변고가 바로 화산폭발로 인한 변고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져 더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해를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거란의 기록에는 전혀 백두산 화산폭발이나 그와 유사한 자연재해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백두산 화산폭발에 의한 멸망설은 이제 그 힘을 완벽하게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두산 화산폭발이 969년 전후 20년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아주 최근에는 당시 백두산 인근의 나무의 나이테 기록과 그와 관련된 화산 영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오차 3개월 단위의 백두산 화산 폭발은 946년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 946년 정종 원년의 기록에 천고가 울렸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즉 엄청난 천둥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또한 946년 11월에 일본 나라현에 있는 고우쿠지 사찰의 기록에는 하늘에서 하얀 재가 내렸다 라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백두산 화산 폭발 946년 설은 그 문헌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 급습과 지배층의 내분설입니다. 앞선 요사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해의 수도를 공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거란의 전력이 집중된 요동을 피해 부여부를 통해 우회하여 발해 수도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도 수도에 직접 공격이 있었고 또 거란은 이 수법을 고려를 공격할 때도 사용했는데요. 지배층은 이미 내분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거란의 급습으로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로
말갈과의 대립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보로국과 흑수빅의 사례와 더불어 921년인 발해 멸망 5년 전 봄에 고자라, 여름에 아어간이라는 흑수 말갈의 추장들이 고려로 귀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로국 사건이 있었던 13대 대연석부터 발해의 집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때부터 발생한 대외적인 문제가 쌓이던 와중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발해의 멸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